그들이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또 그들이 울면 따라 울었습니다. 이름 석자로 1000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배우라 부릅니다. (30년) (40년) 한 길을 걸어온 노장 배우. 그들에게 연기는 무엇일까요? 또 그 길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인생을 물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장 앞. 낯익은 얼굴들이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 속속 도착했습니다. 다들 올 한 해 스크린을 장식한 빛나는 얼굴들인데요. 그 틈에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김혜숙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번 영화제의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에 동시에 노미네이트된 화제의 인물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45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네, 수상자는 무방비 도시의 김혜숙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또다시 소매치기면 그날이 나 죽는 날이야. 올해 1월 개봉에 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무방비 도시에서 배우 김혜숙은 전과 17범의 소매치기 역을 맡았습니다. 항상 연기에 목말라 하는 그런 중견 여배우에게 자존심과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지구를 지킨다고? 누굴 위해? 중견 배우가 연기력의 위력을 보여준 건 백윤식 씨가 출연한 지구를 지켜라에서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 이후로 유난히 중견 배우들의 스크린 매출이 잦았는데요. 급기야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그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매가 이 지키고 서서 불 조절하고 육수 보충하고 끓인 기가 풀고 살아야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7편이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죠. 굶어도 할아버지가 좋지. 중견 배우들의 인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지난 3일부터 보름 동안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기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치열한 격축전 끝에 영예 1위는 김혜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면도칼을 씹는 장면이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면도칼을 씹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죠. 그 요즘 조강투자클럽에서 코믹 연기 하시잖아요. 뭐 통과 이런 거 연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장밋빛 인생에서요. 그 버린 딸 최진실 씨를 만나갖고 막 오열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 가정 깨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두 번 다시는 찾아올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밋빛 인생에 김혜숙 씨는 매회 나오는 인물도 아닌 찬조 출연자였습니다. 내가 내 가슴을 10번도 더 찢고 내 발등을 100번도 더 찢는다. 자식 버린 모진 모정을 연기해야 했던 그녀. 나 미친년이야. 미친년이야. 나 미친년이야. 그래. 진짜. 그녀는 촬영 전날 밤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퉁퉁 부은 얼굴로 연기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손이야.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이 어떤 것이다고 미리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라면을 먹으려서 달려 먹었던 게 아니고 그때 그 여자 모습은 제가 이때까지 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가 상상이 돼서 빨리 그 아침에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빨리 할까 가만 생각하 라면을 먹고 이렇게 퉁퉁 부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했던 거고 또 제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먹고 갔어요.
지금도 김혜숙 씨는 주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일주일의 절반은 세트장에서 삽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꼭 대본 연습은 촬영 세트에서 한다는 그녀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짜르르한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그런 선배의 모습은 늘 후배의 거울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그 후배들도 가서 일이 없는 날도 그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후배들을 배워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배워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또 배워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연기자다. 김혜숙 씨는 바람난 남편의 만행을 오롯이 지켜봐야 하는 조강지처의 서름을 연기해야 합니다. 김혜숙은 간데없고 30년 세월 소박대기로 살아온 안양순만 세트에 있습니다. 연기 경력 35년의 연기자 김혜숙. 그러나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할머니 눈에 보이는 거라곤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 몰라서 그래? 그녀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은 2000년 세인의 가슴을 적신 드라마 가을 동화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연기자로의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노 메이크업을 자청하고 나선 거죠. 미모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배우로선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발차를 닮았어. 그 역할에 제가 화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전혀 공감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때 한번 과감히 그 윤석호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화장을 안 했었는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만약 저기 화장을 했으면 저게 절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화장 안 하는 모습으로 그 역을 맡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훨씬 공감대가 더 컸었던 것 같고 저도 그 몰입하기가 더 쉬웠어요. 여배우인데 김혜숙 씨라고 왜 예뻐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몸을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뽀글머리 가발을 뒤집어 쓰고 거침없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집니다. 아까 배도 좀 여러 번 이렇게 맞아갖고 좀 저거 했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지간히 유명한 55 여배우로 만족하거나 주저앉았다면 오늘의 배우 김혜숙은 없었겠죠. 김혜숙 지금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여배우 아니고 실력이고 요즘 무슨 조광지처 클럽인가 무슨 100개 한다고 그러더라. 잘 나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 중심체가 누구냐 김혜숙이라고. 전에 때도 지가 무슨 주인공을 하고 마음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그러나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조건을 극대화시켜야 연기력을 커버하다 보니까. 인기도 좋아졌습니다. 인생사 곡절도 많았지만 치열함 하나로 큰 산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엄마랑 우리 엄마랑 맨날 봐요 이거. 그래요? 진짜 맨날 봐요. 고마워요. 학생은 보면 안 돼. 됐나요? 다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걸 못 지켜. 됐고 이제 앉았을 때 발사람 갈까요? 리액션. 오늘은 감정이 극대화되는 장면이 많아 더 힘이 든 날입니다. 잠시 쉴 때도 세트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깔아준 힘을 저리 위해서 두 년놈이 잡아나가는데 내 심정이 오죽할 것이오. 이 병문 하나 사이로 두 년놈을 잡아서 가는데. 그녀의 오열 앞에 세트장이 잠시 얼어붙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시면 네 가시죠. 저 때가 뭐였지? 잠시만요.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시 카메라가 켜집니다. 누구 갚으려고 그러는 기요? 앞으로 당신 저 새끼 갈 때까지 갚을 테니까 오자 한번 당해봐요. 이게 어디서? 왜 이래? 왜 이래? 어디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배우. 몸을 아끼고서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프로입니다. 어떤 역할을 작든 크든 받으면 항상 그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 임무를 참조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때그때.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살았다는 것 하나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배우. 그 치열함이 그 어떤 화장보다 그녀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중견 배우의 돌풍이란 말은 스크린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주말 드라마 대본 연습실. 온통 둘러봐도 안방극장 장기 출연자들이네요. 할아버지 문자 치는 거 가르쳐 주겠냐? 주방에서 네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왜 시어머니한테? 왜 시어머니한테는 차리니 나한테는 안 해주겠나 생각해? 내가 이렇게 웃어? 내가 그렇게 웃어? 아니라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숱하게 많은 배우들을 스타로 만들어 놓는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 그녀의 드라마 속엔 농익은 연기를 펼치는 노장 배우들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럼. 그들이 없이는 드라마가 주는 삶의 진한 맛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섹시하잖아. 뒤비져가지고. 눈 번쩍 떴다. 그들 사이에 노장 중의 노장 이순재 씨가 있습니다. 얼굴에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안 온다. 다시 일어나서 다리 끼 벌컥벌컥.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그는 대학 시절 매료된 연극에 빠져 배우가 됐습니다. 올해로 연기 생활 53년째. 연기 경력만으로도 지천명인 나이지만 그에게 연기는 아직도 호락호락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연기라는 게 우리가 해봤지만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역할, 어떤 장르도 다 소화할 수 있으면은 그 대단한 노력과 또 내 생각은 평생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경지에 도달 못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젊은 시절 그는 로맨스도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잘생긴 주연급 스타였습니다. (1982년) 풍운에서 흥선대원군 역으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벌려라. 그 사람에 대하니까 당신하고 애비는 삽살이 2마리 갔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더 커 보였나? 원 그런 거예요? 이 집이 개집이야? 아, 사람 속 보는 거지 겉 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또 생긴 대로 논다는 말도 있죠. 이 집이 개집이야? 이 도장 내가 찍어줬쇼? 주연의 자리에서 밀려난 후에도 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엄브로의 이미지를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친구 때문에 병원에 있는데. 이 드라마 다들 기억하시겠죠? 덮으라고 교통사고, 덮으라고 병원이라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럼 자식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해요? 내내 호통만 치는 대발이 아버지. 권위로 똘똘 뭉친 그 시대 아버지상을 보여줬었죠. 반드로 지키고 있냐? 그럼요 아버지. 당신은 안 해요? 난 남자야. 그리고도 17년. 더 이상 흰머리 분장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넘은 노배우. 그는 이제 더 이상 엄부가 아닙니다. 엄마가 불났다. 엄마가 불났다. 애청자, 그것도, 애청자. 네, 지금 계속 보고 있고
하이킥 짱이죠. 정말 되게 친할아버지 같고 되게 더 가까워진 느낌? 이게 이런 걸 숨겨놓고 젊은이들은 70 넘은 이 노배우를 야동 순재라 부른다죠. 한 시트콤에서의 연기 변신으로 그의 이미지는 확 바뀌었습니다. 뭐야 뭐 야동 때문에 그런 말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도로고의 어떤 벽이 좀 무너진 거 아닌가. 집에 가서 지 할아버지도 볼 거야 이러고 저 할아버지도 몰래 혼자 야동 보시겠구나. 그러면 우선 그 뭐 할아버지가 무조건적인 권위라든지 이 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배우에게 변신은 도전이자 위험인 법이죠. 변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무엇일까? 노 배우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까마득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렀는데 그냥 우리 적장에서 부르게 조공하는 거예요. 네. 그 발견이 안 돼. 선생이 바라는 해답은요. 그는 10년째 한 대학에서 교수를 맡아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구와 의문이라고. 직선하지 옆으로 나와. 네. 하지만 그건 역시 자연과학의 추구와 의문이라고. 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 리얼리티가 사는지, 무대의 움직임은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연기의 기초를 알려줍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나올 때 이렇게 직선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선으로 나와라 이거지. 사선으로 나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싱이 되는 거야. 리허설이 끝난 뒤풀이 자리. 50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선배와 후배가 허물없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방송할 때가 재밌어요? 공연할 때가 재밌으세요? 학생들하고 같이 워크숍 연습할 때가 재밌으세요? 세 가지가 다 재밌어요. 자연스레 노 선배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직구는 100번 될 거야. 그래서 그것만 골라서 봐라 이게 그러면 이론은 다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철저하게 내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아까도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표정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나는 그런 생각이다. 역할이라는 거는 백지 상태에서 하고 끝나면 그 색깔 다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스탠바이 해야 된다. 상이 뽑게 돼서 사전을 꺼놓으시더라고요. 사전을, 국어 사전을. 그러면서 배우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표준어 그리고 발음, 몸짓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게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보다 전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내자. 그래서 모든 뜻을 모아서 건배. 어찌 연기란 게 말로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직접 연극 무대에 섭니다. 주말 드라마 녹화에 지방 촬영까지 꼬박 닷새를 붙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강의와 연극, 70 넘은 노인에겐 쉽지 않은 체력전입니다. 짝줄 안 하신다. 4시 반에 왔는데 150번을 주더래요. 그래? 네, 여기가 160석인데. 그의 역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늙은 배우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칼질이 최고예요. 요즘 젊은 놈들은 말이야 기계질은 잘하는데 칼질 안 줘. 대전 다 칼질 잘하는데. 옴니버스로 이어지는 장면. 젊은 배우와 둘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극 속의 노장 배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냅니다. 이 연기라는 건 말이야 혼자서만 다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잘 보려면 내가 잘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잘 보려면 네가 잘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앙상블이야. 이 앙상블 모르면 배우도 아니냐. 그는 연극 무대가 최고의 연기 사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해도 그걸 몰라. 이마령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마령 씨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 자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개그도 끝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배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거 있지? 그랬더니 이거 뭐 먹을 수 있습니다. 됐다. 동수동 가서 연극해라. 지금 뭐 이마령 씨를 갖다 누가 개그맨 이마령 씨만 보지 않는다. 영화도 이마령 씨만. 그 연극도 얼마나 잘 수 있다. 그런 거라고.
연극의 마지막, 노 배우가 무대를 떠납니다. 수고들 했어요. 주인공처럼 그도 무대를 떠날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는 천길 물속 같은 연기를 더 배우고 싶어 그는 여기에 서 있고 싶습니다. 인기 올라가고 돈 높아지고 역할 잡고 사업에서 오라고 그러면 본인의 연기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 이제 다 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데려다가 저기 동순당 가서 좀 취업 같은 원작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아마 2달 반을 훈련시켜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수제 배우들 많이 있더라고. 그게 연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어디 연기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지요. 오늘 그의 명성은 어쩌면 끼만 믿지 않고 연기를 어려운 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후배들이 다 배우고 싶고 끝나자마자 저렇게 더 나이 들면서 배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머리 흰 친구들이 연극 공연에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가장 부러운 나이. 그는 암기력과 체력이 따라주는 한 청년처럼 일할 생각이랍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의 정년 퇴직입니다. 법대도 가고 싶고 음대도 가고 싶었던 꿈 많던 소녀가 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6년을 배우로 살았습니다. 강부자 씨가 동료 탤런트이자 남편인 이무건 씨와 동숭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들의 자리는 연극 무대가 아닌 객석입니다. 이번 작품엔 연극계의 노장들이 총 출동한다고 해서 벼르고 온 자리입니다. 저 영감 누구? 그런데 내보고 소리를 질렀었나? 서방님 아닙니까? 우리 서방님은 저 아래 있다. 저거는 아줌의 아들 영범이고. 친구와 후배들이 분장을 하고 노련한 연기력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날무신 우리 강수 밤 동안 깨해주이소. 자만 오는데 입하고 하나 해주라. 이데올로기 시대 분단이 만든 가족의 아픔을 그려내는 이 작품은 요즘 동숭동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연극이라는데요.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 시간. 원체 눈물 많은 강부자 씨는 어느 연극에서나 이 순간 눈시울을 적신다네요. 몇 달씩 고생한 배우들 생각이 나서 그렇겠죠. 공연 후 30년 지기 친구를 안 만나고 갈 수 없는 일이죠. 어머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지루하셨죠? 아니에요. 지루하기는. 근데 대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중간중간 잘 안 들려가지고. 대사가. 저 얘기 그녀는 같은 배우로 아쉬웠던 점까지 풀어놓습니다. 그녀도 11년째 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그녀에게도 연극 무대는 연기를 다지는 공간입니다. 아범아, 장인 어른은 어찌하시고 너만 나오느냐? 그 어른의 결심이구나. 이제 참 옛날 드라마죠. 없을 것 같사옵니다. 이때 강부자 씨 나이 35, 22살에 데뷔했으니까 한창 활동할 나이였죠. 핏줄에 담긴 마누르는 그런데 그녀는 데뷔 때부터 노상 어머니 아니면 아줌마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런 서름이 있겠거니 해야지. 씨발 전일원이라고 그 총무 얘기 좀 들어봐. 역할도 착하고 고운 역보단 심술궂고 개성 있는 역을 더 많이 맡았었고요. 생각을 해야지.
거지. 그러나 돌이켜보니 주인공이 아니어서 더 장수했고 더 폭넓은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도 원체 그냥 사진 박은 지가 오래되나서 폼이 엉성하네요. 왕년에는 그냥 사진을 박아놓으면 영 나가는 배우 같다 소리 들었는데. 특별히 내가 몰입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몸과 마음과 정신과 머리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천의 얼굴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가까이 뭔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가끔 그런 얘기하죠. 집안에 1000개의 얼굴이 쫙 있는데 내가 이제 가서 얘 너 나와 오늘은 너 나갈 차례야. 그리고 그 얼굴을 싹 뽑아가지고 방송국에 일하러 가고 오늘 했다 이제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밥상을 받고 또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 샥씨는 그렇게 다 위해주는 법이야. 특별한 몰입법이 없다는 그녀.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자씨가 깨문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우측에 앞뒤 없는 짓을요. 너만큼이나 앞뒤 없는 짓을요. 곰예 놓고 하는 날은 제가 재미난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김자옥이가 저한테 그래요. 언니는 곰예 놓고 하는 날은 속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나가시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언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빤스 올리고 이렇게 옷 올리고 그러는 게 진짜로 속에 옷도 그런 거 같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해요. 겉만 해가지고는 속에서 겹겹이 우러나오는 그런 연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설령 그날의 드라마에서 그 발을 클로즈업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양말도 뒤꿈치도 떨어진 거 신고 모든 거를 하여튼 그 사람 가정 환경 생활 수준 그 사람의 맡은 역할 그거를 속옷서부터 다 그렇게 입고 나가야 헐렁한 바지끈에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나오는 스텝 전원이 새벽길을 달려 도착한 군산의 야외 세트장. 그녀도 슬리퍼로 발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세탁소집 쌍둥이 딸 이석이로 변신하는 시간입니다. 항부장, 여운계, 남문희 씨는 철이 좀 날씬했어요. 미안하지만 강부장 연기는 안 그랬잖아. 그래 평생 그건 뭐냐? 연기적으로 버텨오는 거야 연기적으로. 지금도 뭐 우리 엄마는 불났다는 거 보면 뭐 쌩쌩해. 그 대사 그 어려운 대사 촥촥촥 보여줬겠냐. 남편 복도 없고 인생에 낙도 없는 변두리 인생 같은 세탁소집 둘째 딸. 거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올케 때문에 요즘은 얼굴에 심술보 하나 더 달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촬영장에선 노상 이 표정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웃고 계시면서 보셨어? 아이, 인성이 잘 놀았어요, 아버님? 아직 4시도 안 됐잖아. 이번엔 젊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장면입니다. 잘 놀았어, 잘 놀아. 늦었어?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 늦었어? 한참 늦었어. 나는 안도만 안도도 얼마나 얕잡아 보였어.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다시 시작입니다. 이거 진짜. 아유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다시 NG. 식구 말이야. 아유 들어가 있어. 그런 애들 말이야. 그 피곤하게 말이야. 어? 아유. 시간 안 있구만은. 야 불쌍하다 불쌍해. 여기 노인네들은 없다. 나는 시장에 가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아주 싸구려 물건이야. 나는 그렇게 명품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서 보는 그런 특별한 그런 상품도 아니고 그냥 순두부집에 가면 순두부집에도 앉아있고 낙지집에 가면 낙지집에도 앉아있고 그런 거 하면 또 어느 와인바에 가면 와인바에도 가서 앉아있을 수 있고 난 정말 어디나 갖다 놔도 어울리는 연기하는 재미로 살아온 인생. 하지만 한때 정치에 뛰어들어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죠.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 지금 배우의 길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직하면 거기를
떨쳐버리고 나왔겠어요? 저한테 권유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배우로 돌아갑니다. 그분들은 배우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 배우 해보시면 그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재미있어 덤비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고 하죠. 끼가 많아 배우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녀. 의신이 년이 그러더라.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무슨 소리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그래서 제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로만 알았지. 이렇게 사기치러 온 줄은 몰랐네. 아유. 그녀는 앞으로도 감성이란 작두를 타고 훨훨 날 것 같네요. 스타라는 개념이고 배우라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수의 눈에 띄어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브라운관 속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년 경력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여름비가 추적이는 새벽 고속도로 위 그가 운전을 합니다. 눈물 같은 이슬 위 너가 노래 한 자락이 길동무입니다. 부엌에서 뭐 별별 생각 다 하죠. 그냥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 또 좋았던 일들 꼭 내가 어떤 생각하고자 안 해도 문득문득 그렇게 생각도 될 때가 많아요. 참 혼자 이렇게 갈 때가 제일 행복하고. 혼자가 좋아 매니저도 한 번 없었다는 그가 군산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부쩍 촬영 구경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군산 주택가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모여드니 사람들에겐 구경거리일 밖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백일섭 씨가 은신처를 찾았네요. 대본 외우는 데는 딱인 장소입니다. 하루 대사 생각해요. 죄인이. 나? 오라고 지금? 가봐봐 또 봐봐. 대본 외우다 순서 맞춰 촬영하고 또 기다리고 다시 촬영하고 이것이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하는 딱 두 가지 일입니다. 출연하는 장면이 많지 않은 날은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죠. 백일섭 씨 준비하란 지시를 듣고도 한참을 기다립니다. 왜 그래 자꾸 빨리빨리 불러? 왜 그래 빨리빨리 불러? 아까부터 불러가지고 앉아있는 꼴을 못 보냐 너 나를? 저 보면 그냥 나를 불러네. 내가 우리 좋아해 이러면 나 안 좋아하는데? 화를 내는 건지 농을 거는 건지 뜨뜻미지근한 것이 꼭 극중인물 나일석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한 곳을 찾아 세탁소에 앉아 대본을 외웁니다. 처음 이 드라마를 시작할 때 그는 3-4kg 정도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어딜 봐도 잘난 것 없는 무능하고 배 나온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홈드라마니까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들이라고 좀 연기가 좀 비틀리면 시청자들 요즘에 리모컨도 좀 더 돌아가 보는 정도. 그리고 그냥 대본 평이 나오지. 쟤는 연기 만들어서 연기한다고. 근데 연기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나한테 오면 될 거 아니오? 참네. 아이고 다들 젊었네요. 그게 지금도 정원을 해도 할 거 아니오. 어른거리다간 그동안에 은놈이 무슨 수작을 부을지 모르지 않는 일이지 할 말이에요. 사람을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옷에도 유행이 있듯이 연기에도 유행이 있나 봅니다. 마치 복고풍 옷을 보는 듯 반갑네요. 증거를 보여줘. 증거라니요? 그 증거가 증거지. 아유,
사실 예전 백일섭 씨의 캐릭터는 강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같이 오지 말아요. 아무도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요. 미쳤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 난 미쳤어. 미친냐.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가왔던 드라마가 바로 아들과 딸, 아글씨. 기억하시죠? 어찌 오늘은 노래빨이 잘 안 빠져?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걸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쪽 반영을 많이 해가지고 또 갑자기 애드리브 생각이 나면은 감독 불러서 이거 하면 어떻게 했냐고. 아, 좋다고. 그렇게 해서 거의 내 멋대로 한 적이 그 작품이 그래 했어요. 애드리브도 멋대로 했고 그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가지고 나 뭘 해도 웃어요. 그렇습니다. 백일섭 씨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재기가 넘치던 배우였습니다. 지금도 촬영장 밖에선 유머 넘치고 구수한 모습은 여전하지요. 너 졸릴 것 같아. 땡큐. 그러나 그의 연기는 훨씬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묻히지도 않을 만큼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가 더 어려운 연기라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카메라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문제 아니야. 내가 안 돼. 집에서 휴가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시간. 모니터로라도 상대 배역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눈동자 하나 돌리지 않고 상대를 주시합니다. 눈으로 봐서 눈이 편안하다. 서로도 눈을 봐서 쳐다봤을 때 눈이 편안하다고 됐을 때 그게 배우가 되고 연기가 되는 거지. 눈 안 보고 그냥 혼자 대사 외에서 들어오면 그 스타도 될 수도 없고 배우가 될 수가 없는. 연기란 게 자꾸 트레이닝을 해야지 이게 쌓여지는데 느닷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 역시 고달픈 직업이라고들 하는데 몰입한 만큼 끝나고 난 후 허전함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이 끝나고 와서 허전 진짜 그거 한 40몇 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주변 사람한테 야 끝났으니까 나 외롭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찾게 되고 어디서 뭐해? 이러면 백일섭 씨의 어디서 뭐해? 한마디에 지들이 모였습니다. 말 그대로 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 6시 집합이다. 그러니 뭐 도저히 내가 여기 6시 50분에 도착했거든. 근데 형님이 와서 한잔 하시고 있더라고 혼자. 어저께 못한 거. 그래서 어제 왜 해요? 그랬더니 어제 못 돼서 지금 땡긴대. 수리 오빠 미치겠어서 빨리 왔다. 배우는 몰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워야 다시 무언가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1000가지 사람을 만들었다면 1000가지를 비워야 하고 10,000가지 인생을 만들었다면 또 그만큼 비워내야 합니다. 예, 그동안에 살아오시는 동안에 참 여러 사람한테 아프게 안 하고 베풀기만 했잖아. 그다음에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잖아. 그러면서 또 연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연기를 보면 이 형의 삶이 그냥 묻어 있어. 그냥 이 옷 입고 가서 그냥 연기하고 그냥 이 옷 입고 그냥 나오는 거야. 만나도 그냥 뭐 우리가 사랑한다 말 필요 없이 그냥 만나서 술 한잔하고 또 해주고 또 이래 만나서 새롭고 그래서 자꾸 뭔가 부담을 주는 사람들. 어느 연출가가 그랬습니다. 명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인생에서 이루고 채우는 것만큼 비움이 중요하다는 걸 노장 배우에게 배웁니다.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는 건 참 묘한 경험입니다. 허구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사를 읽고 인생사를 만납니다. 또 그 배우는 어떤가요? 허구의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그 요지경 속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는 진짜 사람들로 그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인물들을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호응을 가지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층도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중견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세상에 없는 인물을 살아있는 이웃으로 만드는 사람들. 노장. 그들은 연기를 말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을 봅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계단은 하나씩 올라야 정상에 닿는다. 즐겁게 일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열심히 채운 만큼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노장이 우리에게 들려준 지혜의 한 자락입니다. 하여튼 연기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두 마디면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 연기는 특별히 나는 오늘 연기는 생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무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떤 생활인에 가깝게 연기했을 때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뭔가 좀 만든 뭘 좀 감미를 조미료를 쳐가지고 감미로면 그거는 요즘에는 아니에요. 연기가 저한테는 제 삶이자 제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면은 저는 얘기할 게 없어요.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